여러분들이 걷는 주식의 길 환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종목 길잡이 시간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요. 또 반대로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역시 대응하기 어려우시죠?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속 시원하게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은 직접 만나러 가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실 좀 이런 행사들이 많이 취소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준비했습니다. sctv.co.kr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누구든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 계시던지 참여하셔가지고요. 좋은 이야기 듣고 가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3월 1일 일요일 오후 2시에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어떤 기업들 올라오고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오늘 상한가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6종목이 보여집니다. 역시나 개별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간편식품, 지금 CJ시푸드와 서울식품 이런 것들도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BC월드 제약과 같은 종목들도 같이 뛰어오르고 있는 모습이 나오네요. 역시 코로나 관련주들이 이제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돈이 돌고 있는 현상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상한가 근접 종목으로는 25종목이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식품 관련주 동원수산, 사조동화원 이런 종목들 보이고 사조시푸드 이런 기업들도 보여지네요. 사조오양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직접 가서 사기보다는 집에서 편안하게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다날, 전자결제 시스템, 다날 이런 종목들도 삼성페이 온라인 결제 진출설에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또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하한가에는 유양 DNU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하한가 근접 종목으로 19종목이 보입니다. 제주 반도체부터 해서 지금은 서남까지 보이는데 보통 이제 애니 능률이라든가 교육 관련주들이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에 급등을 했었는데 거기에 있던 돈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오늘은 이제 사조오양이라든가 식품 관련주, 전자결제주로 옮겨갔고요. 그런 돈들이 역시 순환매가 돌고 있는 현상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길목을 잡아서 투자하는 것이 낫지 그런 것들을 급등했다고 따라붙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걸 역시나 배울 수 있는 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많은 종목, 바른손과 같은 종목들 아무래도 기생충 관련주로 급등했었는데 이제 기생충 관련주로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 그 거품이 빠지는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오늘은 어떤 종목들을 알아볼 것인가? 역시나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생기고 있는 순환매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관련주들 조금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은 여러분들께 코로나19 관련주 웬만하면 하지 마라 라는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시다가 물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지금 내가 오늘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 궁금하시다면은 좀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코로나19 관련주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마스크 관련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해줬죠. 그래서 마스크 관련주부터 해서 그 이외에도 이제는 손 세정제 관련주들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들도 나왔고요. 이제 그런 종목들이 급등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에서 세정제로 넘어가네. 그러다 보니까 계약도 연기하네. 그러면은 교육 관련주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나가면은 집에서 시켜 먹거나 하진 않을까? 라는 생각에 오늘 사조오양과 같은 종목들 또는 CJ시푸드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 테마라는 순환매라는 현상은요, 개인들이 만드는 현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세력들이 만드는 거죠. 우리 옛날에 피리 부는 사나이라고 해서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피리를 막 불면서 가고 있으면은 그 뒤에 아이들이 쫓아가는 내용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음악이 삐리리리 하면서 음악이 나오게 되면은 뒤에 꼬마애들이라든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따라간다. 그래서 피리 부는 사나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주식시장에 나오고 있는 순환매 현상이 바로
그런 현상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피리 부는 사나이 꼴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역시나 지금은 순환매가 어디로 갈지를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력이 이게 바로 순환매야, 이 종목을 이젠 너희가 지켜봐야 돼 라고 끌어올리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머나 저건가 봐 라고 오게 되고, 저건갑다 싶어서 사게 되면은 또 아니구나, 교육 관련주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전자결제 관련주야.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은 바뀌는 현상, 손바뀜도 있었고, 순환매가 일어나기도 하고 있는, 돈이 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력들 입장에서는 잔칫날이고요. 개미들 입장에서는 초상날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잡으면은 나는 정말로 계좌가 큰일 나버리는, 정말로 끝이 안 좋게 망할 수 있는, 정말로 내가 계좌가 복구가 안 되는 상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 이 자리를 잘 이용을 한다면은 뭐 돈을 벌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럴 확률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입구는 좁은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지금 돈 벌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관련주들을 자꾸 잡아야 할까라고 본다면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제가 힌트를 드린다면은 세틀뱅크 이런 종목들 아직까지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지금 이것도 전자결제 관련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올라오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한번 뛰어오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길목 지키기로 해서 이런 세틀뱅크 같은 것을 미리 잡아놓고 상승할 때 팔아내서 나온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내거나 충분히 메리트는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인 서울식품이라던가 또는 CJ시푸드라던가 또는 사조오양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을 이제 올라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잡게 된다면 저는 그것은 계좌가 복구하기 굉장히 힘들어지는 매수가를 잡게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례로 지금 이런 에탄올 관련주, 손세정제 관련주도 이렇게 급등을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오늘 보니까 거래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여기서 많이 팔아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사고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누가 팔고 누가 사는지는 명백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한국 알코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데 많이 팔고 있고 또 누군가는 많이 사고 있을 겁니다. 누가 팔고 누가 사고 있는지는 너무 명백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만약에 사고 싶다 생각을 하신다면은 좀 생각을 많이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애니능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애니능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저점 투자해서 미리 잡아놓고 올라올 때 수익 내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길목 지키기 방법이 되겠지만요, 지금 사가지고 수익을 보겠다? 저는 그거는 잘못된 투자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단타를 치겠다면은 파루와 같은 종목들 또는 신풍제약과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여기서 저점 손절자리 한 3% 잡아놓고 위쪽으로 다시 칠 거다라고 보고, 어차피 테마는 도니까 이런 종목이 다시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있을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세틀뱅크와 같이 아직까지는 뛰어오르지 못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온라인 결제, 온라인 교육으로 갔다면 역시 게임 관련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생각이 들죠. 그러면 역시나 넷마블이라던가 펄 어비스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약간 조금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다음을 예측하고 길목 지키기를 해서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잡아가는 관점,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면은 그것은 합당하고 합리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만약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급등하고 있는 종목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매매 기법상 불나방 기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다칠 건 알지만 지금 너무 빛나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장기 투자, 멀리 보고 하는 투자, 그리고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일을 보는 것이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코로나19 사태는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인가 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확진자가 763만 명이라고, 3만 명이 아니고 3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인구가요, 지금 약 5천만 명이에요.
근데 5천만 명 중에서 1%라고 하면은 50만 명입니다. 자, 그럼 이 1%가 50만 명이라고 봤을 때 그 1%의 0.1%는 몇만 명이냐? 5만 명이죠. 0.01%는 몇 명이냐? 5천 명이죠. 0.001%는 몇 명이냐? 그때서야 겨우 500명입니다. 그러니까 확률로만 친다면은 전염성 그렇게 엄청나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 국가가 잘 방역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뭐 확진자가 늘어나게 된 것은 최근에 이제 신천지 사태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영향들이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방역이 잘 되고 있는 수준인 거고요. 그리고 사망자도 763명 중에 7명은요 1%에 해당되는 사망률인데 웬만한 독감을 50대가 걸렸을 때 사망할 수 있는 확률보다 더 작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에서 바라보고 언론에서 느끼고 있는 내용보다 생각보다는 그렇게 심각한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너무 언론을 생각하다 보니 그리고 내 건강과 직결되다 보니까 과하게 우려감들을 너무 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갭으로 떨어지게 된 이유라고 한다면은 주말 동안 너무나 예상치 못한 확진자가 확 늘어난 거죠. 20명대에서 100명대도 충격이었는데 200명대, 300명대, 500명대, 지금 이제 700명대까지 가버리니까 아무래도 주말 동안에 너무 큰 우려감들이 오늘 월요일 아침부터 표시가 나왔고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찌됐든지 간에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장 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이런 영향으로 주가가 떨어졌지만 시장은 다시 경기 부양책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경기 부양책은 결국 돈의 지원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규제 완화해준다고 해가지고 지금 당장에 큰 효과가 없을 테니 돈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은데 현금은 효과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끌어올리는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될 것이고요. 그 지원책이 나와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영향을 받고 있는 자동차업이라던가 또는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 반도체업 이런 쪽으로 역시나 지원책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오는 또 파생되는 많은 관련주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관련주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당연히 4차 산업이기 때문에 4차 산업을 위한 약간 혁신, 규제 완화 이야기들 목소리가 높아져 갈 가능성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은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지는 너무나 명백한데 왜 코로나19 관련주만 지금 계속 보고 있는지 저는 사실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방향을 설정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내 종목이 이런 관련주에 엮여 있는 건지 엮여 있다면은 수익이 나고 있는지 낮다면은 팔아야 되는 관점이고요. 만약 앞으로 미래에 조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라던가 자동차 관련주, 4차 산업 관련주를 가지고 있다면은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를 좀 더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옛날부터 이런 바이러스 테마는 바이러스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은 시장이 가격 메리트를 굉장히 좋게 주는 거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를 우리가 확보해서 오히려 싸게 더 많이 살 수 있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건강관리를 조금 열심히 잘 해주셔가지고 손도 깨끗이 씻고 마스크도 꼭 어디 다니실 때는 마스크를 꼭 챙겨서 다니시는 게 좋다 생각을 하고요.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패닉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패닉 속에서 조금 더 현명하게 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 관점을 좀 잘 잡아 놓으시는 게 어떨까? 제가 예전에 삼성전자 종목 길잡이에서 다룰 때 이렇게 올라갈 때 삼성전자 보실 분들은 서울 반도체나 제주 반도체를 보세요 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그 이후로 계속 올라갔었어요. 근데 그거를 놓치신 분들은 지금 기회 또 주잖아. 지금 또 기회를 또 주잖아요. 왜 싸게 사달라고 또 기회를 주는데 왜 굳이 코로나19 사태에만 빠져 있는지 저는 그게 조금은 안타깝다, 아쉽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19 관련주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셨다 하면은 오늘 많이 해결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의 미래를 조금 더 분석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는 전략을 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살펴보았고요. 시장은 역시나 빠졌지만은 크게 걱정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 2050까지는 뭐 단기적으로 더 밀 수는 있지만은 오히려 이때는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기회로서 잘 활용하자라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은 위기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위기 관리를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주식시장에서는 기회이기 때문에 또 기회 관리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합니다. 종목 길잡이 시간에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